오늘의 학습 목표.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알고 생체 리듬에 맞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나의 식습관을 평가하여 실천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주기에 따른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소화기관의 리듬에 맞게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아프네. 고기 좋아, 고기 좋아.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변비가 자주 생기고 배가 아프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해.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플 수 있어. 네, 저번에 잘 안 씹어서 배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꼭꼭 씹어 먹을게요. 밤 10시. 아, 치킨 받았다. 피자도 받았네. 아, 맛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여러분도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경험이 있죠? 오늘 소화기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활 주기에 따른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생체 리듬에 따른 생활 주기를 가지고 있듯이 소화기관도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먹은 음식은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요. 반면 저녁에 먹은 음식은 사용하지 않고 몸 곳곳에 저장해 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리듬에 맞게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소화기관의 생체 리듬에 따라 배고픔을 느껴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러면 소화기관은 소화액 분비와 장 운동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여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소화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침샘, 치아가 잘게 부순 음식물을 축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식도, 음식물을 짧은 시간에 위로 보내는 미끈미끈한 길이에요. 위, 음식물이 위액, 소화액과 만나 죽처럼 만들어져요. 위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먹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자, 췌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쓸개즙을 만들어요. 쓸개, 담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담아 진하게 농축시켜주는 주머니예요. 쓸개즙은 우리가 먹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과 대장, 소장은 작은 창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길이가 무려 6에서 7m 정도로 길며 음식물을 빠르게 이동시켜 영양분을 흡수해줘요. 여러분들 뱃속 가운데 이렇게 소장이 꼬불꼬불 뭉쳐 있답니다. 대장, 큰 창자라고도 하는데요. 길이는 약 1.5m 정도로 소장보다는 짧죠. 대장이 소장을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소장이 하는 일은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빨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묽은 변의 형태로 내보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탈이 났을 때 설사했던 경험, 그거는 소장과 대장이 빨리 내 몸을 회복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수돌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는 충수돌기는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충수돌기를 제거하거나 저 쓸모없는 기관이 왜 붙어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충수돌기는 나쁜 균을 막아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장 끝에 주머니 형태로 있다 보니 음식물이 지나가다가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 떨어지면서 고여있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충수돌기에 생긴 염증, 그래서 충수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충수염은 오른쪽 아랫배가 주로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경우에 충수들기염을 의심해보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수들기염일 경우에는 배를 막 문지르거나 하면 염증이니까 염증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 등을 하면 염증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건 사실 충수들기염과 구별하기 어려운 게 심한 변비예요. 심한 변비일 때도 이 부분이 아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 실천하기. 여러분들 적절한 식사 시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5분이면 밥 다 먹고 놀아요? 나는 30분 먹어요? 네, 적절한 식사 시간은 15분 정도예요. 우리가 음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또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 라고 느끼는 그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만감도 생기면서 적절하게 먹었다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5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루에 3번 밥을 먹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귀찮아서 하루에 2번만 먹고 싶은 친구도 있죠. 나는 하루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5번 먹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왜 3번을 먹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래요. 인류가 지구에 살아갈 때부터 우리의 생체 시계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하루에 3번 정도 느끼는 거래요. 그래서 주로 오전 7시에서 8시, 낮 12시, 오후 7시에서 8시 정도에 가장 많이 배고픔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밥을 먹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체 시계 안에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게 내장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위해 일단 나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교과서는 함께하는 보건책 26에서 27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생활 속의 보건 교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어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어서 나눠줬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 보세요. 아침은 꼭 먹는다. 밥, 채소, 생선, 고기 등을 골고루 먹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밥을 먹는다. 식사량은 적당히 조절하여 먹는다. 15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진다. 저녁 식사 후 간식을 먹는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다. 사탕, 초콜릿 등 단 음식을 즐겨 먹는다. 매일 밥을 먹은 후 군것질을 한다. 즉석식품을 즐겨 먹는다. 선생님이 10개의 문항을 읽어줬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왼쪽은 건강한 식습관이고요. 오른쪽은 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네요. 나는 건강한 쪽이 더 많은지 건강하지 않은 쪽이 더 많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나오겠죠? 왼쪽은 더 많아야 되고 오른쪽은 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활동은 내가 소화기관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소화기관의 생체 리듬 어떤 걸까요?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소화기관은 식사 전에 소량의 소화효소가 미리 나와 식사 후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음식을 먹은 후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은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또한 소화기관은 우리가 밤에 잘 때 똑같이 자요. 활동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과 다르게 생활할 경우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소화효소의 분비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2시에 먹었다가 내일은 3시에 먹었다가 모레는 4시에 먹었다가 하면은 얘가 대체 먹는 시간이 몇 시인 거지? 라고 하면서 헷갈리게 소화효소 분비 시간을 만들어서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요.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동하게 돼서 잠을 자는데 방해를 받아요. 또 하나 밤에 먹는 음식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야식을 즐겨 먹게 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다 그렇지 않은 친구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음식 먹는 시간을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이 동그란 그림 있죠?
네, 여기 예시로 아침 식사 시간 7시에서 8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써놨어요. 자, 여러분들의 아침 식사 시간은 몇 시인지 이렇게 표시해서 적어보시고요. 점심,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혹시 그 사이사이에 간식을 먹는다면 간식 시간, 나는 밤늦게 학원 갔다 와서 야식을 먹는다면 야식 시간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1번, 2번 활동을 했다면 이제 나의 식습관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잖아요. 평소에 나의 식습관에 대해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자주 듣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채소를 좀 많이 먹어라, 골고루 잘 먹어라 이런 말을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음식을 먹을 때 바르지 않는 자세로 앉아서 좀 바르게 앉아서 먹어, 대충 씻기 때문에 꼭꼭 좀 씹어 먹어 이런 말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칭찬의 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혼나는 말, 이런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활동인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나의 식습관을 한번 평가해 볼 거예요.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나의 식습관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나의 식습관은 이런 고치면 좋은 점이 있었어요. 라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내가 고치면 좋을 점을 여기다가 한 개씩, 적어도 한 개 이상씩 적어주세요. 소화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한번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배가 아플 때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보통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아플 때는 소화기관이 쉴 수 있도록 하며, 설사와 구토를 할 때는 약을 먹기보다는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가 아플 때는 부드러운 미음이나 죽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30번 이상 꼭꼭 씹어 침과 잘 섞이도록 합니다. 죽도 30번 이상 씹자. 설사를 하면 물과 음식은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자. 아픈 배를 문질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푹 자고 피곤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를 덮어주고 양말을 신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보니까 네모를 선생님이 3개를 넣었죠. 아침은 뭐처럼, 점심은 뭐처럼, 저녁은 뭐처럼 먹으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빈칸에 알맞은 답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서민, 세 번째는 거지예요. 그러면 한번 빈칸에 내용을 넣어서 선생님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활기찬 하루를 위해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저녁에 먹은 음식은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